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서울 왔는데 집으로 가라고? 네, 어머님. 베개가 2개밖에 없고 이불도 없어요. 늦더라도 편하게 주무시려면 집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아요?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오늘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던 일이 생각났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부산역 대합실은 주말 오전에 활기로 가득했다. 플랫폼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60대 중반의 박순자와 남편 김철수가 큰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왔다. 결혼 35년 차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이들 부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여보, 표 다시 확인해봐요. 순자가 가방을 뒤적이며 말했다. 아이고, 벌써 3번째 확인하잖아. 출발 9시 10분 KTX, 서울역 도착이 11시 반이라니까.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남편 쪽 먼 친척의 결혼식 참석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식만을 위한 여행은 아니었다. 순자는 가방 속에 꼼꼼하게 챙긴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경복궁 관람 근처 맛집 추천받기 국립중앙박물관, 오후 5시까지 인사동 거리 산책, 남산타워 야경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구경해야지. 순자 씨가 메모장을 남편에게 보이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아들도 있으니까 가이드도 해줄 거고. 철수도 기대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아들 김민주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35세 직장인이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며느리 윤지혜와 함께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며칠 전 통화가 떠올랐다. 순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민준아, 우리 토요일 결혼식 참석하고 일요일에 서울 구경 좀 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게. 엄마, 그때 상황 보고 얘기하자. 우리도 주말에 일정이 좀 있어서. 무슨 일정? 엄마 아빠 서울 오는데 시간 좀 내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결혼식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보자고. 응?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아들이 회사 일로 바쁠 거라고만 생각했다.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전화통화도 종종 했다. 물론 며느리가 가끔 쌀쌀맞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뭐 아들이 바쁘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 보러 시간은 내주겠지. 철수가 아내를 안심시켰다. 그래야 할 텐데. 순자 씨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설렘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다. 기차에 오르면서 순자는 캐리어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캐리어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부산 어묵, 밑반찬, 김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화장품과 건강 보조제까지 가득 들어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짐이었다. 이틀 정도면 충분히 놀다 올 수 있겠지? 순자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경복궁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아들이 맛있는 데도 데려가 줄 거야. 철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차가 출발하자 두 사람은 각자의 상상에 빠져들었다. 순자는 경복궁의 웅장한 건물들 사이를 걷는 모습을, 철수는 박물관에서 역사 유물을 감상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을 기대했다. 우리 민준이 서울 와서 많이 컸을까?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벌써 35인데 뭘 더 크겠어. 그래도 얼굴은 좀 봐야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기차가 대전을 지나고 천안을 지나면서 점점 서울이 가까워졌다. 순자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머리를 매만졌고 철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며느리한테 좋은 인상 주려면 단정하게 있어야지. 철수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다.
지금 괜찮아요. 멋있어.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기차는 어느새 서울의 외곽을 지나고 있었다. 높은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복잡한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오갔다. 부산도 큰 도시지만 서울의 규모는 또 달랐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도착이네. 철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민준이가 마중 나온다고 했지? 순자가 확인했다. 그럼 지혜랑 같이 나온대. 두 사람은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차가 서울역에 들어서자 플랫폼이 보였다. 그곳에 서 있을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편에는 아들의 미묘한 반응이 작은 걱정으로 남아 있었다. 그때 상황 보고 얘기하자는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인데.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차에서 내렸다. 서울의 공기는 부산과 달랐다.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긴장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렜다. 순자와 철수는 캐리어를 끌고 개찰구를 향해 걸었다. 그 너머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울역 대합실은 토요일 오후에 인파로 붐볐다.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급히 이동하고 있었다. 저기 민준이 안 보여? 순자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폈다. 잠깐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철수도 인파 사이를 훑어봤다. 그때 멀리서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였다. 민준이었다. 그 옆에는 단발머리에 깔끔한 차림의 지혜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을 발견하고 걸어왔다. 엄마, 아빠.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우리 아들. 오랜만이다. 순자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지혜야, 오랜만이네. 철수가 며느리에게 인사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지혜가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다. 민준이 아버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무게를 느낀 순간 눈썹이 올라갔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 그게. 네가 좋아하는 어묵이랑 반찬 좀 싸왔지.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혜가 캐리어를 보더니 살짝 찌푸린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오늘 일정인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말에 순자와 철수는 잠시 멈칫했다. 오늘 일정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만 일정이 있다는 건가? 내일은? 모레는? 아, 그게. 우리 이틀 정도 있다가 가려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혜가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캐리어를 들어 올렸다. 일단 가면서 얘기해요. 결혼식 시간이 12시 30분이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네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슬쩍 살폈다. 뭔가 불편해 보였다.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빨랐다. 민주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 듯 했다. 지혜야, 요즘 회사는 어때? 철수가 대화를 시도했다. 네, 바쁘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가 많아요. 지혜가 짧게 대답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 요즘 힘들겠네.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간간히 회사 이야기나 날씨 얘기로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지혜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우리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건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결혼식도 있고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결혼식 끝나면 좋아지겠지.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결혼식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보며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세련된 카페와 상점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여기가 강남이야? 순자가 물었다. 아니요, 여기는 용산이에요. 강남은 반대쪽이고요. 지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서울은 참 크네. 네, 처음 오시면 다 헷갈리세요. 대화는 또 끊겼다. 순자는 며느리의 반응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웃으며 설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결혼식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면 돼. 순자는 스스로를 달랬다. 택시가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많은 하객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민준이 캐리어를 끌고 내렸고 지혜는 먼저 앞서 걸어갔다. 저기 물품 보관소에 맡기면 돼요. 지혜가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래. 고맙다. 철수가 대답했다. 짐을 맡기고 식장으로 들어가면서 순자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친척 결혼식도 축하해주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시간도 보내는 좋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혜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해서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늘 일정인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 말에는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자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도 바쁜데 우리까지 왔으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 식장 입구에서 민준이 부모님을 안내했다. 지혜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한숨을 삼켰다. 결혼식 후엔 분위기가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결혼식장의 로비는 화려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했고 벽면에는 신랑 신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식장 입구에서는 안내 직원이 방명록 작성을 도와주고 있었다. 순자와 철수는 민준, 지혜와 함께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좌석은 이미 반 정도 차 있었다. 앞쪽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뒤쪽에는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민준이 부모님을 안내했다. 오, 자리가 좋네. 철수가 만족스러워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지혜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계속 들여다봤다. 순자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슬쩍 보았다. 화장은 깔끔하게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입가에 미소 한 점 없었다. 지혜야,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혜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제가 원래 이래요. 짧은 대답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앉은 철수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곧 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신랑이 입장했고 이어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순자 씨도 박수를 치면서 신부의 드레스를 감상했다. 와, 드레스 정말 예쁘다. 순자가 작게 말했다. 네. 지혜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순자는 식을 보면서 민준이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우리 민준이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순자는 아들을 보았다. 민준은 식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그 옆에 지혜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갔다. 순자 일행도 줄을 섰다. 순서가 되어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했다. 신부는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고 신랑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민준아, 우리 어디서 식사해? 철수가 물었다. 아, 식장에 뷔페 있어요. 거기서 먹으면 돼요. 그래? 그럼 가자. 네 사람은 뷔페장으로 이동했다.
넓은 홀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까지. 순자는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와, 음식이 정말 많네. 지혜가 무심하게 말했다. 시대가 다르니까요. 또 짧은 대답이었다. 순자는 점점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뭘 물어봐도 냉랭한 반응만 돌아왔다.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았다.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민준이 가끔 부모님께 음식을 권하고 철수가 아들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다. 그러나 지혜는 계속 침묵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자는 마음속으로 기대했다. 이제 결혼식도 끝났으니 우리 아들 집 가서 짐 풀고 쉬겠지. 그리고 다음날 같이 서울 구경하면 되겠네. 순자 일행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아이고 배부르다.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철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순자 씨도 동의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순자는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반색했다. 어머, 순이 언니. 순자야. 어머, 얼마만이야?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순이는 철수의 먼 친척이었고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중 한 명이었다. 언니, 여기 앉으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민준이. 순자가 아들을 소개했다. 어머, 이게 민준이야? 어릴 적에 봤는데 이렇게 컸네. 안녕하세요, 이모.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이쪽은 며느리 지혜예요. 어머, 며느리도 데리고 왔구나. 얼굴이 참 예쁘네. 지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순이는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순자는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 자랑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작년에 승진도 했어요. 순자가 계속했다. 어머, 그래? 몇 살인데 벌써 승진을? 35이에요. 빠른 편이죠? 순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나이에 승진하면 정말 대단한 거지. 옆에서 민주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지혜는 표정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순자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정말 똑똑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영어도 잘하고. 어머, 요즘 며느리들은 다 능력자네. 부럽다 정말.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아들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요즘 애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으로 흘러갔다. 순자는 자신의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언제 결혼했지? 2년 전이요. 그래도 좋았겠다. 손자는 언제 볼 거야? 그 질문에 순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손주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였다. 아들 부부는 아직 아이 계획이 없다고 했다. 둘 다 일이 바빠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했다. 그건 아이들 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렇긴 하지. 요즘은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된다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안 해요. 사실 순자는 손주를 보고 싶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부러웠다. 그러나 아들 부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친척 몇 명이 합류했다.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묻는 대화가 이어졌다. 순자는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서울에 집도 있고 생활도 안정적이고 둘 다 능력 있다는 이야기. 친척들은 감탄하며 축하해줬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민준과 지혜는 점점 불편해졌다. 민준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고 지혜는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계속 자신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불편했다.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성격도 좋고 집안일도 잘한다는 이야기. 친척들은 계속 칭찬했고 순자는 기분이 좋았다. 순자는 뿌듯했다. 오늘 결혼식에 온 보람이 있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아들 자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옆에 있던 철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점점 초조해졌다. 순자는 여전히 기분이 좋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 미묘한 분위기를 민준이 제일 먼저 느꼈다. 결혼식장을 나와 네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다.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서 짐 풀고 씻고 편하게 쉬면 되겠지. 내일은 경복궁도 가고. 택시 안은 조용했다. 민준이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고 철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지혜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준아, 집까지 얼마나 걸려? 순자가 물었다. 30분 정도요. 그래? 좀 먼 편이네. 마포가 좀 그래요. 순자는 아들 집에 간다는 생각에 설렜다. 이번에는 천천히 둘러보고 며느리가 어떻게 살림하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당일로 가시자니 피곤하시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말을 못 알아듣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 이틀만 있다가 갈 거니까. 그 말에 지혜가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다. 민준을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준은 당황해서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 그게. 민준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혜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일정이라고요. 순자와 철수는 동시에 지혜를 봤다. 오늘 일정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이틀 묵으려고 짐도 싸왔는데. 철수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건 어머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고요. 저희는 오늘만 시간이 돼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뭐? 순자가 당황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말이야? 민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앞뒤를 보았다.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엄마, 저희가 내일 주말에 약속이 좀 있어서. 민준이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무슨 약속? 부모가 왔는데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일정이 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갑자기? 우리 일주일 전에, 아니 한 달 전에도 미리 말했잖아.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달 전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지혜의 말에 택시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들 집에 놀러 왔는데 환영받지 못하다니.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철수가 물었다. 기차역 가셔서 저녁 드시고 기차 타시면 돼요. 저희가 배웅해 드릴게요. 지혜가 담담하게 말했다. 뭐?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기차역에서 저녁 먹고 바로 가라고? 네, 당일 일정이니깐 그렇게 해주세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옆에서 철수도 화가 났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이 부모보다 중요하다고.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서울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아들을 보고 싶어서 며느리도 보고 싶어서 무거운 짐까지 싸들고 왔는데. 결혼식도 함께 참석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짐이 된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님도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저희도 곤란하잖아요. 지혜가 말했다. 갑자기? 일주일 전에 말했다고. 일주일이 어디 긴 시간이에요? 저희는 한 달 전에는 계획 짜놓고 사는데.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불편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시부모가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택시는 계속 달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순자는 후회가 밀려왔다. 아들의 그때 상황 보고 얘기하자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아들도 참. 이럴 거면 미리 말하지. 철수도 실망이 컸다. 아들이 부모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제일 속상했다. 택시가 어느 음식점 앞에 멈췄다. 지혜가 먼저 내리며 말했다. 여기서 저녁 드시고 서울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와 철수는 멍하니 택시에서 내렸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쫓겨나듯 돌아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음식점은 서울역 근처의 평범한 한식당이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펼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뭐 드실래요? 지혜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아무거나. 철수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럼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시킬게요. 지혜가 주문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물컵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다. 네, 엄마. 우리가 정말 불편했어?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서 지혜가 대신 말했다. 어머님 불편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도 생활이 있잖아요. 주말마다 계획 세워놓고 사는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시면. 갑자기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말했다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은 일주일이 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미리 얼마나 연락해야 돼? 한 달? 두 달? 최소한 한 달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자식 집에 가는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호텔도 아니고. 지혜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철수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도 할 말은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부담? 부모가 자식 보러 오는 게 부담이야? 네, 솔직히 그래요. 오시면 모셔야 하고 이것저것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저희도 바쁜데.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짐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다. 며느리에게 자신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럼 오지 말라는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미리 연락하고 짧게 오시고. 짧게? 얼마나? 하루. 당일치기면 더 좋고요. 순자는 말을 잃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2시간 반이 걸린다. 왔다 갔다 하는 데만 5시간이다. 당일치기로 오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민준이 젓가락을 들어 부모님 앞에 반찬을 놓았지만 순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 편을 들자니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부모님께 죄송했다. 그저 난처하고 답답할 뿐이었다. 민준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구나. 순자가 쓸쓸하게 말했다. 엄마, 예전에는 우리한테 잘했는데 이제는 아내 눈치만 보네.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민준 오빠는 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둘의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끼어들었다. 생활?
부모 모시는 것도 생활의 일부 아니야?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부모님 생활이 있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며느리와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오빠 시간표 확인해봐. 몇 시 기차 있어? 지혜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구시거 있어요. 구시거 예매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 우리 의사는 안 물어봐? 철수가 화를 냈다. 아버님, 어차피 오늘 가셔야 하잖아요. 늦게 가시는 것보다 일찍 가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지금 쫓겨나는 거야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 순자가 비웃듯 말했다. 이게 최선이야? 결혼식 끝나자마자 기차 태워보내는 게.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약속인데?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다. 단지 시부모가 불편해서 빨리 보내려는 것뿐이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몇 숟가락 뜨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다 드셨어요? 지혜가 물었다. 응. 철수가 짧게 대답했다. 그럼 나갈까요? 서울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순자는 옷깃을 여미며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다. 아침에 기대했던 경복궁도 박물관도 남산타워 야경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서울역으로 향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네. 순자는 생각했다. 다시는 이렇게 무한하게 오고 싶지 않아.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었다. 역사 안은 주말 밤의 활기로 가득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움직이고 있었다. 네 사람은 표를 끊으러 매표소로 향했다. 민준이 먼저 가서 시간표를 확인했다. 9시 기차는 매진이고요. 9시 40분 거 있어요. 그거 예매해. 지혜가 말했다. 민준이 표를 끊는 동안 순자 씨와 철수 씨는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둘 다 지쳐 보였다. 신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다. 여보, 우리 다음엔 오지 말자. 순자가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환영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깊이 박혔다. 표를 끊고 온 민준이 부모님 앞에 섰다. 엄마, 아빠 표예요. 고맙다. 철수가 받아들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을 보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민준아,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말해. 오지 말라면 오지 말라고 해. 이렇게 와서 상처받는 것보다 낫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혜 얼굴 봐. 우리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들아, 넌 이제 어른이야.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넌 그저 눈치만 보고 있어. 철수가 말했다. 아빠, 우리가 오늘 얼마나 무안했는지 알아? 결혼식에서는 너희 자랑하느라 신이 났는데 끝나자마자 쫓겨나듯 나왔잖아.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도 괴로웠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신경 쓰이고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았다. 지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시부모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역력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지혜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일이랑. 변명 그만해. 순자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눈가를 닦았다. 눈물이 계속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역 한복판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9시 40분 기차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민주는 부모님 옆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고 지혜는 멀찍이 떨어져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야. 자식 집에 이틀 묵는 게 뭐가 무리야. 정상적인 거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민준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지혜한테 얘기해 볼게요. 다음에는 좀 더. 됐어. 다음은 없을 거야. 철수가 손을 저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우리가 다시 오고 싶겠어? 이렇게 무한한데.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오늘 일로 부모님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지혜가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다. 여전히 표정은 차가웠다. 시부모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빠, 기차 시간 됐어. 들어가셔야지. 지혜가 민준에게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들어가세요. 민준이 부모님께 말했다. 순자와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으로 향했다. 민준과 지혜가 뒤따랐다. 플랫폼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행 KTX는 곧 들어올 예정이었다. 순자는 플랫폼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엄마, 조심히 가세요. 민준이 말했다. 그래. 전화 드릴게요. 응. 지혜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했다. 안녕히 가세요. 순자와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더 이상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 빨리 기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기차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탑승했다. 순자와 철수도 짐을 들고 기차에 올랐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플랫폼에 서 있는 민준과 지혜가 보였다. 민준은 손을 흔들었지만 지혜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순자는 생각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기차가 출발했다. 서울역이 점점 멀어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불빛들. 아침에는 그 모든 게 설레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다. 여보, 괜찮아? 철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응, 괜찮아.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울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알아. 그냥 서운해서.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잠을 청하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고, 어떤 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순자 씨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다.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적었던 서울 관광 계획. 경복궁 관람,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동 거리 산책, 남산타워 야경.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메모장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냥 가방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희미하게 기대하면서. 여보, 우리 너무 철없었나? 순자가 물었다. 뭐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요즘이고 뭐고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아.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도 속상했지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 변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천안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고 점점 부산으로 가까워졌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이 되는 것이니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가지 못했다. 부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역은 한산했다. 막차를 타고 온 몇몇 승객들이 삼삼오오 빠져나가고 있었다. 순자와 철수는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개찰구를 나섰다. 익숙한 부산의 공기가 느껴졌다. 택시 타자. 철수가 말했다. 응.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30분 거리였다. 택시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짐을 풀기도 귀찮았다. 캐리어를 거실에 그대로 두고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다. 순자는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의 설렘, 기차 안에서의 기대, 서울역에서의 반가움.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의 자랑, 식사 후의 차가운 대화, 급하게 쫓겨나듯 돌아온 기차.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눈이 떠졌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다. 부산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어제 죄송했어요. 잘 들어가셨죠? 다음에 제가 내려갈게요. 순자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속상하다고 하기엔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철수는 커피를 타며 말했다. 우리 너무 상처받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래야지.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상처받는다. 차라리 기대를 낮추고 살아가는 게 나았다. 서울에 갈 일도 아들을 보러 갈 일도 없을 것 같았다. 다음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지.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준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전화였다. 엄마, 문자 보셨어요? 왜 답장이 없으세요? 아, 바빠서 못 봤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 지혜가 좀. 괜찮아. 됐어. 제가 지혜한테 얘기했어요. 너무했다고. 그래? 어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니?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아들 부부 사이만 나빠진 것 같았다. 그것도 자신 때문에. 민준아, 내 아내랑 사이 나빠지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당분간은 엄마가 올라갈 생각 없어. 너희도 바쁘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우리도 이제 너희 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순자는 다짐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 쫓겨나듯 돌아왔던 서울역. 그 모든 기억이 순자를 변화시켰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순자가 남편에게 물었다. 좋지. 우리 둘이? 응, 우리 둘이. 좋아. 예약해. 순자는 제주도 패키지 상품을 검색하며 설렜다. 아들을 보러 가는 것보다 자신을 위한 여행이 더 기대되었다. 며칠 후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저는 미리 계획돼야 하는 게 좋은데 갑작스러워서 그랬어요. 순자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괜찮다고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결국 이렇게 답장했다. 서울 사는 지혜도 바쁜데 우리가 갑자기 가서 불편했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요.
그리고 당분간은 안 갈 생각이니 걱정 마세요. 지혜는 그 문자를 보고 뭔가 찔렸을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다는 말에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에서의 그날 쫓겨나듯 돌아왔던 그날이 순자를 변화시켰다.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자신을 찾았다.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그것이 순자의 사이다 결말이었다. 서울에서의 상처는 이제 추억이 되었다. 아픈 추억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게 진짜 사이다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